어느 기숙사에서 살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3월 두 번째 해부 실습을 끝내고 새벽 5시쯤 방에 돌아왔다. 포르말린 냄새가 가실 때까지 씻다 보니 어느새 6시. 아래층에서 자던 민희는 벌써 일어나서 내가 나오자마자 씻으러 들어갔다. 2시간쯤 잘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올라갔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잘 오질 않는다. 오늘은 가슴과 팔을 해부하느라 까데바의 얼굴을 계속 봤다. 포르말린의 흑갈색으로 변해버린,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그러나 표정까지 그대로 있는 건 정말 너무 사람 같은, 그래서 늘 이상한 느낌을 주는 까데바의 얼굴. 마지막에 해부를 끝내고 까데바를 싸면서 천을 밑으로 넣으려고 잠시 머리를 들어 안았는데 무게의 묵직함이 순간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안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그 순간 문득 목이 메이면서 기분은 바닥을 치고 말았다. 자꾸만 생각나는 까데바의 얼굴을 지우려고 애쓰면서 옆으로 누웠는데 어느새 미니가 들어와서 서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라고 말하려고 했다. 근데 문득 잠든 줄도 모른 내 몸이 가위에 눌린 듯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2층 침대 난간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미니는 나를 등지고 서 있었는데 문득 보니 교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서는 그 아이는 미니가 아니었다. 단발머리의 여고생. 아니, 여고생이라기엔 좀 늙은 얼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분명 정면으로 얼굴을 봤는데 눈이 마주친 느낌이 없다. 기억을 아무리 되살려봐도 눈을 본 기억이 없다. 그녀가 좀 더 가까이 걸어와 침대 바로 옆에 섰다. 그리고 손을 난간 사이로 뻗어 마치 나를 찾는 듯 휘젓기 시작했다. 아슬아슬하게 나를 비껴가는 손을 보면서 나는 뒤로 피할 수도 없이 고정된 채 그 아이의 정수리를 보고 있었다. 이상한 건 내가 정말 잠들었는지 여부다. 늘상 가위에 눌리는 건 까무룩 잠들었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에 깼을 때였는데 나는 분명히 생각의 골몰에 있었고 아직까지 젖어있는 머리의 느낌조차 너무 생생했으니까. 무엇보다 가위에 눌렸을 때 보이는 흐릿한 주변의 모습과 달리 평소에 보는 것처럼 주변의 모습이 너무 뚜렷하고 확실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미니가 샤워하는 물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것. 정말 이건 꿈이 아닌지. 그렇게 아슬아슬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던, 아니 몸서리조차 치지 못하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갑자기 침대를 더듬던 손이 한번 올라갔다가 없어졌다. 그리고 몸이 갑자기 편안해짐을 느꼈다. 살았다 싶어서 똑바로 누웠다. 그런데 침대 옆으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우리 조 까데바의 얼굴이 보였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나에게 옆 얼굴을 보이면서 서 있는 까데바.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이 해부대 위에 있던 그 색, 그 모양, 그 자세 그대로 단지 내 옆에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묘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냥 암묵적 합의였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걸 느끼고는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별로 잔 것 같지도 않은데 룸메들이 깨우는 소리에 잠도 채 깨지 않은 채 수업을 들으러 갔다. 나중에 미니 말을 들으니 씻고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편안히 자고 있고 내 침대보가 매트리스로부터 많이 벗겨져 있어 당겨주었다고 한다. 가위야 어려서부터 늘상 눌리던 거고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번처럼 그렇게 황당무계한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나는 그냥 꿈이려니 환상이려니 하면서 다시 잠을 잔다. 그런데 저번 상황에 등장하던 그 지지배만 나오면 나는 다시 잘 수 없었다. 꼭 사람 깨워놓고 괴롭힌다. 한 달은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여고생은 나를 잊지 않았다. 참 그녀는 낮과 밤을 가리질 않고 그 심심함을 해소하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 먹고 올라오니 7시쯤 된 시간이었다. 너무 졸린 나머지 낮잠을 자기로 결정했다. 왁자지껄 모여서 떠들고 있는 룸메와 다른 방 녀석들을 마루에 둔 채 나는 유유히 쪽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늑한 침대에 몸을 뉘었다. 한 1시간쯤 잔 것 같은데 룸메 은영이가 들어왔다. 그러더니 저를 깨우면서 언니 이제 일어나 밤에 못 자. 하면서 몇 번 손을 잡고 흔들더니 내가 그냥 나 더 잘래. 하면서 구석으로 굴러가니까 늘 그랬듯이 사다리를 타고 2층 침대로 올라왔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밖에서는 아직도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영이가 내 왼쪽 옆에 누웠는데 내가 그냥 너도 자라고 이러면서 잠결에 오른손으로 은영이의 왼손을 잡아 약간 끌어안는 듯한 자세로 누웠다. 그랬더니 은영이가 대답 없이 살짝 왼쪽 옆으로 비스듬히 돌아 누웠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왠지 으스스하니 추웠다.
그래서 이불을 끌어올려 덮으려고 보니 은영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니 깨우러 온 것이지까 더 잘 자네 하면서 그냥 누웠다. 그 순간 마루에서 은영이 특유의 사투리와 너털 웃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그냥 피식 웃다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방 안은 어두워서 사람이 식별이 잘 안 되고 상대방은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생각해보니 단발머리라는 사실의 은영이라고 판단했을 뿐 은영이라고 단정 지을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무서움에 몸을 일으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처럼 어느새 가위 눌린 상태가 되어 있었다. 옆에 누워있는 그 아이는 저번에 사정없이 손으로 침대를 더듬어 주시던 그 늙은 여고생인지 움직일 생각도 없이 내 손을 잡고 있을 뿐이고 처음에 느꼈던 한기는 갈수록 심해졌고 그 알 수 없는 존재와 몸이 닿아 있는 팔은 마치 찬물이 담긴 고무팩 같은 것에 닿은 양 차가움을 느꼈다. 이번엔 할아버님도 오시지 않았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정말 끔찍함과 한기에 시달리면서 정말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는데 어쩌다가 어억 하는 소리가 흘러나갔다. 그랬더니 미니가 언니 또 잠꼬대한다. 이러면서 까르르 웃었다.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늘 그래왔던 그대로 잠을 자보려고 시도를 했다. 눈을 감고 몸에 모든 힘을 빼고 근데 얼마 뒤 거의가 풀리지도 않고 잠이 들지도 않았는데 앞에 누워있던 그 정체불명의 인간은 내 손을 스르르 풀고 일어나더니 처음에 올라온 것처럼 침대를 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루에는 아무도 없었다. 계속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었고 언니 잠꼬대한다며 웃던 소리도 들렸는데 무서움에 무작정 복도로 나가서 옆방에 갔더니 문이 열려있고 애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다. 시간을 확인하니 10시쯤 되었었다. 물어보니 일어나기 직전에 내 잠꼬대를 들었을 리는 만무해 보였다. 내가 자러 들어간 후 한참 떠드는데 얼마 안 돼서 내가 다들 조용히 좀 하라고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옆방으로 왔다고 했다. 이제 그 귀신분은 변신술 목소리 여럿으로 분열하기까지 하셨고 지켜주셨던 까데바 할아버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나는 무서움에 떨며 늦게까지 버티다가 싫다는 미니 옆에 낑겨 누워 자야 했다. 시험 없는 주말이라 룸메들이 다 집에 가고 나랑 미니만 기숙사에 남아 있었는데 미니 역시 자유를 만끽하겠다면서 저녁 때 나가버렸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나는 시시인 남친과 한참을 놀다가 방 안에 들어왔다. 그냥 자려니 무서웠다. 그래서 남친한테 부탁을 했다. 잠들 때까지만 있어달라. 그리고 무서우니 2층엔 안 올라가고 비어있는 미니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남친은 바깥쪽에 누워서 팔베개를 해주고 토닥토닥 자장가를 부르다 내가 잠들자 슬쩍 빠져나갔는데 나는 깨버렸다. 남친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슬리퍼 끌면서 걷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비몽사몽 잠이 든 건지 안 든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똑바로 누워 2층 침대의 밑면을 보고 있는데 2층 침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는 게 보이는 것이었다. 저거 언제 찢어져 있었지? 하는 찰나에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지더니 누군가 한쪽 눈만 내민 채 나를 마주봤다. 정말 눈을 크게 떠서 눈동자가 흰자위 안에 계란 노른자처럼 딱 들어가게 뜨고 움직이지도 않고 나를 보고 있었다. 욕이 나왔다. 또 가위에 눌려버린 것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눈을 보면서 눈조차 못 감고 있는데 밖에서 미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그 상태에서 풀려났다. 나는 미니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막 말을 걸면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미니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오자마자 쿵쾅거리면서 방 청소를 했다. 갑자기 청소기를 밀고 그래서 나도 쓰레기통을 비우러 나갔다 왔다. 근데 그 사이에 화장실로 들어가서는 문도 다 안 닫고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조차 않고 바닥에 물을 막 뿌리고 있었다. 나는 자기 위해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물 뿌리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나? 늘상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지나쳤다가 문득 생각하면 이상한 거. 그냥 너무 당연히 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미니치고 머리가 너무 길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 것이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일상적인 상황에 가장 황당한 의심은 쉽게 들지 않는 거. 귀신이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얘가 머리를 붙이고 왔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좀 큰 소리로 화장실에 들리라고 누운 채로 너 머리 했니?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물소리가 또 끊겼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다시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근데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나가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내가 화장실 쪽에 있을 때 갑자기 쪽방문이 쾅 하면서 닫혔고 놀란 내가 그쪽으로 가서 보니 쪽방창에 둥그렇게 검은 물체가 올라와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사람 머리가 딱 코위까지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날 바라보던 그 눈빛.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 사람이 아까 그 매트리스 구멍으로 날 바라보던 그 사람이란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방 밖으로 뛰쳐나가 한달음에 남자층으로 뛰어 올라가서는 남친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다. 남친이 나오고 남친 눈매가 나오고 나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울면서 귀신이 방에 있다고 외치고 남친이랑 남친 눈매랑 함께 방에 와서는 화장실의 쪽방을 모두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쪽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남친은 그냥 내가 쭉 잔 거라고 말하면서 나를 안심시키고 달래주었다. 나는 그냥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이것저것 헷갈린 거라고 막 설명을 했다. 어쨌든 나는 무서움에 그날 죽어도 방에서 혼자 잘 수 없다고 했고 남친은 굳건히 밤새 내 옆을 지켜야 했다. 민희는 아침녘에야 들어왔다. 그래, 모든 게 다 꿈이었다고 해도 그렇다면 비어있는 쓰레기통은 뭘까? 내가 목류병이라도 걸린 걸까? 우리는 시험 기간에는 침대를 가리지 않는다. 저마다 자는 시간이 다르고 대부분 너무 졸릴 때 쪽잠을 자다 보니 마루는 불을 켜두고 자는 사람은 쪽방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나는 그다지 모범생은 아니었고 벼락치기 선수였기 때문에 다들 자러 들어간 시간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한 6시쯤 됐을 때 민희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언니 아직 안 잤어? 응, 안 그래도 잠깐 자려고. 나 30분 있다가 알람 울려도 안 일어나면 깨워주라. 그래. 나는 그냥 잠깐 잘 요량이었기 때문에 쪽방에 안 들어가고 마루에 있는 침대 1층에 누웠다. 잠시 뒤 민희가 누워서 공부한다면서 2층에 올라가서 누웠다. 잠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게 꿈을 꿨는데 현실 그대로 나는 1층에 누워있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잘 움직여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거위에 완전히 눌린 건 아닌 외 꿈에서 맘대로 안 되는 바로 그 느낌이었다. 그런 상태였는데 밖이 너무 환해서 이상했다. 그런데 창문 밖 발코니 난간에 사람 손이 걸쳐져 있었다. 그 손은 조금씩 움직이더니 사람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익숙한 그 교복 여고생 그녀였다. 참 이젠 벽타기까지 가지가지했다. 그녀는 힘들게 다 올라오더니 창문 앞으로 바짝 다가와 유리에 바짝 붙어 서서 한 손으로 유리를 짚은 자세로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세음절의 말을 반복했다. 확실한 건 맨 앞 글자는 너였던 것 같다. 몇 번 그러더니 무슨 발작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유리를 짚은 손으로 유리를 박박 긁기 시작했다. 힘이 짜증이 나고 무서웠던 나는 용기를 내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 전체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쪽 입술이 자꾸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머리가 빠른 속도로 자라 종아리까지 내려오고 입고 계신 교복도 어느새 검은 원피스로 바뀌고 여전히 세음절의 단어는 외치고 있는 듯한데 자꾸 아래로 처지는 한쪽 입술 때문에 더 기괴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변신을 완료하시더니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유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냥 내 자리 걸음으로 계속 유리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유리가 없는 듯 계속 걷는 동작을 하는데 유리가 있으니 팔다리가 번갈아 유리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머리가 사방으로 뻗쳐 펄럭였다. 그 동작만으로도 모습이 너무 기괴했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광경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도 아직 안 들어오고 계시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무렵 그녀는 어느새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번쩍 떴다기보다는 갑자기 현실로 팍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언니, 무서운 꿈 꿨어? 라면서 민희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나는 안도감에 숨을 고르면서 응, 또 여고생이었어. 라고 하는데 문득 민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위치와 손의 각도, 움직임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위치는 내 머리 정면 위쪽이었다. 민희의 손 각도는 양손으로 내 이마를 잡아서 위로 쓸어 올리는데 양손이 내 이마선에 사선으로 놓이는 방식이었다. 보통 사람이 침대 옆에서 다른 사람 이마를 쓸어준다면 한 손으로 이마선과 평행하게 한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움직인다. 양손 대칭이 힘들다.
당연히 목소리도 옆에서 들려야 했다. 하지만 이건 양손으로 손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럼 미니가 내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는 것일까? 아니다. 일단 벽이 있어서 그건 힘들고 2층 침대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침대 길이를 생각할 때 2층 침대에 딱 발끝만 걸쳐야 가능한 자세였다. 생긴 건 분명히 미니였는데 표정이 너무 묘했다. 다른 곳은 다 무표정이고 그냥 입그만 웃고 있는 게 너무 이질적이었다. 나는 목이 아플 정도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미니는 사라지고 방에서 영아랑 은영이가 나왔다. 그러더니 언니 무서운 꿈 꿨냐고 하면서 안아줬다. 정말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녀들은 너무 차갑고 느낌이 무슨 파충류라도 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허리 아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명에게 붙잡혀서 나는 이제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는 상태로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고맙게도 알람이 울렸다. 나는 또다시 잠에서 깬 느낌을 느끼면서 핸드폰을 잡아서 알람을 끄려고 머리맡에 손을 가져갔다. 근데 그쪽 침대 구석에서 바닥 쪽에서 손이 턱 나오더니 내가 핸드폰을 치우고 난 그 자리를 마치 핸드폰을 찾는 듯 턱 하고 치는 것이었다. 마치 침대 아래 있는 사람이 팔을 들었다 그냥 털썩 놓는 것처럼. 힘없이 털썩하고는 살짝 매트리스에 탄력에 튕겨주고 또 털썩탁 그걸 반복하는 것이다. 그냥 침대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게 끝날까 싶어서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침대 밑으로 굴렀다.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서는 벌떡 일어났는데 방 안은 고요하고 미니가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미니한테 정말 무서운 꿈을 꿨다고 말했는데 그 녀석 너무 시험 공부에 집중했던 탓인지 정말 무심히 언니 또 그 여고생 만났어? 그 여고생은 우리 중에 언니만 좋아하나 보다. 라고 말하며 키득 웃었다. 그래서 침대를 그렇게 털썩 친 거야. 난 알람 울려서 끄려고 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날 더 이상 방에 있을 수 없어 후다닥 옷을 챙겨 입고 아래층 강의실로 가서 공부를 했다. 너무 졸려서 올라와 잠도 깰 겸 아까 써놓았던 글 밑에 여고생 그녀에 대해 몇 마디 첨언을 하겠다. 이 모든 것이 실화이다. 몇 가지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들을 설명하겠다. 그 귀신 나오는 방에서 어떻게 계속 살았나? 아시다시피 여고생께서 매일 출몰하신 게 아니다. 한 학기 4달가량 사는 동안 빅이벤트 4번이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하면 진짜 귀신이 있는 듯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한 대부분 자다가 꿈꾼 듯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살았다. 그 후엔 어떻게 되었나? 우리는 다음 학기에 모두 함께 다른 방으로 옮겨갔고 그 방엔 다른 동기들 4명이 또 살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그 후에 그 방을 쓴 4명 중 1명이 여고생님의 타깃이 되었다고 한다. 여고생 그녀는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옆방에 다른 과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2가지 있다. 한 가지는 지금 나의 룸메 중 1명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데 그 아이가 저쪽 벽과 붙어있는 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 정말 자다가 너무 심하게 경기하듯 비명을 지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머지 룸메와 내가 놀라서 깰 만큼 비명을 지르는데 본인은 왜 그랬는지 기억을 못한다. 두 번째는 내가 침대에 커튼을 싹 둘러놓아서 침대 안에서는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다. 소리만 들을 뿐이다. 근데 분명히 사람이 있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나와보면 아무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왠지 기분 나쁘다. 생김새가 다른 귀신이들을 다 여고생이라고 생각해버린 건 왠지 정말 그런 것 같아서이다. 또 그녀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그때 룸메들이었던 민이나 은영이 영아는 이제 3학년이다. 이건 내가 그 방을 나온 이후 그 방에 살았던 써니의 이야기이다. 써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내가 재구생한 것이다. 써니는 나보다 4살이 어리지만 뭔가 6, 7년 전에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아이다. 매우 원리원칙, 정에 이런 거 좋아하고 남 싫은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정이 많아서 잘 울고 상처도 잘 받고 그러는 아이였다. 사실 나는 그 이후에 여고생을 만난 적이 없다. 방이 바뀌어서 그랬나 보다. 그녀가 재주가 좀 출중해도 그 방 밖에서는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된다. 기숙사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그냥 좀 잠이 잘 안 오고 선잠이 든 상태에서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 강도가 자꾸 심해졌다고 한다. 그러더니 하루는 엎어져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가 푹 꺼진 느낌이 들더니 잠시 후 뒤에서 누군가 써니를 무서운 힘으로 찍어 누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불가항력적으로 몸이 뒤로 꺾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써니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각도를 넘어섰다고 생각될 정도였다고 한다. 매일 얼마간 그런 시간이 지속되다가 잠이 들고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엔 매일 졸게 됐다. 그날은 점심시간에 공강이 겹쳐 약 3시간 정도가 비어있는 날이어서 룸메들이 점심을 먹으러 내려갈 때 그냥 낮잠을 자려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형을 안고 똑바로 누워 잠을 청했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고 했다. 갑자기 누군가 침대 아래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마치 침대에서 손이 나와서 머리를 당기는 것처럼. 침대의 수직 방향으로 머리가 당겨졌다고 하면 이해하시기 편할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슴 쪽이 위로 들리고 머리는 뒤로 꺾이는 그런 매우 어려운 자세로 한동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머리와 거의 동등한 위치 맞은편 벽에 놓여있는 캐비넷이 덜컹하면서 열렸다고 한다. 그 어스른 불빛에서 목이 뒤로 꺾인 채로 곁 눈질로 보는 가운데 캐비넷 안에 다른 옷은 다 없고 무언가 교복 같은 옷이 정면으로 걸려있는 게 정확하게 보였다고 한다. 원래 옷들은 측면이 보이게 걸리는 게 정상인데 정면을 바라보며 걸려있는 교복을 보고도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룸메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정말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보려고 애를 쓰는데 당연히 목소리는 안 나왔다고 한다. 한참을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떠들더니 이나가 들어와서 우리 써니 진짜 곤히 잔다. 어떻게 깨워?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써니는 목이 꺾인 자세로 있는데 곤히 잔다니. 그리고 분명히 눈을 뜨고 이나를 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이나의 얼굴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입만 너무 선명히 보였다고 한다. 이상스럽게 웃는 얼굴 정면 5cm까지 얼굴을 들이대더니 써니야 일어나 수업 들어가야지 라고 했다고 한다. 그때 한 명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써니 안 일어났어? 라고 말했고 써니는 그때 모든 상황에서 풀려나서 옆에 있던 이나한테 신경질을 부렸다고 한다. 왜 그렇게 사람 소름 끼치게 깨우느냐고 그랬더니 이나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는 것이었다. 이나가 방에 들어왔던 건 맞다. 하지만 이나는 방에 들어와서 열려있는 써니의 캐비넷을 닫고 자신의 캐비넷을 열어 걸치롯을 꺼내들면서 우리 써니 너무 곤하게 잔다. 어떻게 깨워? 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써니 곁으로 다가가면서 써니야 일어나 수업 들으러 가야지 라고 말을 한 것이었다. 그랬더니 써니가 조금만 더 잘게. 그냥 두고 가. 나 수업 안 들어도 돼. 라고 말을 해서 한 번 더 깨워볼 요량으로 옆에 앉았는데 그때 다른 룸메가 들어온 것이었다. 모든 건 써니의 악몽이었을까? 그 뒤로 써니는 마루에서 잔다고 했다. 근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녀는 그 방 안에서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진 않는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써니가 말했다는 조금만 더 잘게이다. 다른 건 다 써니가 만들어낸 꿈이라고 해도 그런 악몽을 꾸는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참 써니가 무서워지려고 한다. 내가 그랬듯이 써니도 가위에 잘 눌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수준의 소소한 가위 눌림에 가끔 시달렸을 뿐 별일 없이 잘 지냈다고 한다. 나머지 2번의 사건은 모두 학기가 끝날 무렵에 일어났다고 한다. 1학년 때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딱히 시험 기간이랄 것이 없었다. 그냥 월요일에 시험 끝나면 뽀지게 놀거나 자고 화요일을 그냥 밍숭맹숭 보내거나 해부 실습을 하고 수요일엔 목요일에 있을 쪽지 시험을 준비하고 금요일부턴 다시 정규 시험 공부를 하고 늘 그렇게 살았다. 시험이 3개 정도 남은 금요일이었다. 써니도 내가 그랬듯 다른 아이들이 모두 쪽방에서 잘 때 마루에서 혼자 잠을 잤다고 한다. 주말이 되면 늘 그렇듯 아침녘이 다 돼서 잠자리에 들어서 너무 졸렸기 때문에 그냥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꿈에 자신이 어두운 쪽방 안에 혼자 서 있는데 교복이 보이던 그 캐비넷만 선명히 보였다고 한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 캐비넷에 다가가 문을 벌컥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옆 캐비넷을 열고 그러다 마루에 나와서 나머지 2개의 캐비넷을 여는데 마지막 캐비넷을 막 열려는 순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캐비넷 문을 마구 두드렸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시끄럽게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졌다. 잠시 놀라 뒤로 물러섰던 써니는 그냥 또 역시 왜인지 모를 힘에 이끌려 그 캐비넷을 열었고 그 안에 웬 여자가 교복을 입고 목을 맨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2눈을 매우 크게 뜨고 자신을 보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순간 교복을 입은 여자가 약간 앞으로 쏠리듯이 쓰러지고
목은 줄에 연결되어 거기에 의지해 서 있는 상태인 것이다. 발은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었다. 보통은 그런 상태라면 몸이 축 처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분은 물리학적으로 정상이나 유독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너무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너무 놀란 상태로 잠에서 깼는데 잠자리에 누운 지 딱 30분 정도가 지난 상태였다. 물을 떠다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꿈속에서 다시 쪽방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캐비넷을 열고 그 여자와 마주하고 놀래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면 캐비넷을 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룸메들이 점심을 시켜 먹자고 깨웠다고 했다. 점심을 먹고 책상에 2-시간 정도 앉아서 졸다가 룸메들이 모두 공부한다고 마루에 나와 있을 때 조금 더 자야겠다는 생각에 침대에 누웠다고 한다. 늘 그랬듯이 엎드려 누웠는데 모든 장면은 그대로인데 꿈속에 그 캐비넷이 그냥 스르르 열렸다고 한다. 그러더니 자신이 캐비넷을 열었던 때처럼 그 여자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매달린 상태 그대로 자신을 바라봤다고 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건 당연한 것이었다. 방 구조를 설명하자면 침대는 벽모서리에 누워있고 써니는 발과 등을 벽 쪽에 두고 누워있다. 책상은 방의 양쪽으로 2개씩 벽을 보고 누워있고 캐비넷은 그 책상들 옆자리에 누워있었다. 따라서 룸메 2명은 캐비넷을 등지고 있고 룸메 중 1명은 캐비넷 옆에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구조였다. 써니는 룸메들이 공부하는 모습과 캐비넷에서 그 여자가 나온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써니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움찔거리더니 갑자기 싸늘하게 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에 있는 줄을 풀려고 발버둥을 쳤다. 발이 나오고 캐비넷이 덜컹거리고 자신을 향해서 오려는 듯 버둥거리는 여자를 보면서 써니는 룸메들을 부르려고 애를 써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근데 그때 룸메 중 1명이 등 뒤에 앉은 다른 룸메를 불러서 말을 걸었다. 근데 그 애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잘 안 들렸는지 부르려더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애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모든 행동을 멈추더니 언제 목에 줄이 걸려 있었냐는 듯 써니에게 다가와서 써니의 얼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쟤네들 나갈 건가 봐. 그 말을 들은 써니는 정말 미칠 듯한 공포에 정말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다. 그랬더니 옆에서 공부하던 이나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면서 깨워줬다고 한다. 다행히 써니의 공포는 거기서 끝난다. 사실 여고생과의 멋진 체험 가운데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훨씬 뒤에 내가 첫 번째 1학년을 끝마친 후 성적이 나온 다음에 나타나셨다. 그때 유급이 결정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허덕일 때였어다. 내가 원래 전공이 생명공학이었고 석사 3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공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폐해진 마음 탓인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고생을 한지는 이미 오래였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전공도 한순간에 그만두게 되었던 사람이 그깟 1년 늦어지는 게 그렇게 큰일일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도 그때는 스스로 한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무조건 그냥 무슨 정신수련을 하는 곳에 찾아갔다. 그리고 이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근 2주일을 거기서 살다시피 했다.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뉘우치고 비는 과정이 있었다. 사실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려 편안한 상태였다.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던 감정 상태도 거짓말처럼 괜찮아진 상태였고 그곳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한다고 하도 칭찬을 해주셔서 나도 모르게 더 이상은 잘못을 빌 게 없다라는 자만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지도해주시는 분들한테 물었다. 저는 더 이상 생각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있어보라고 했다.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까데바 할아버지가 정말 눈앞에 떡하니 떠올랐다. 정말 누워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그 표정 그대로였다. 우리가 처음에 머리를 밀어드렸을 때 살짝 난 상처까지 그대로 내 앞에 눈 감은 채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좀처럼 무얼하든 사라지지 않으셨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물론 밥은 더 이상 먹지 못했다. 그날 하루 종일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날 정말 밤새도록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렇게 소중한 자신의 육신을 공부하라고 주셨는데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셨을 분이 그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기회를 주신 것인데 내가 그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내 감상에 빠져 모든 걸 등한시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정말 뼈아팠다. 그리고 내가 대충대충 공부하고 훗날 정말 의사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거란 사실도 왜 바보같이 그때 알았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가장 나태해지는 순간이면 늘 그분 얼굴이 떠오른다. 후에 해부를 한 번 더 했지만 이상하게 그분보다도 첫 번째 뵈었던 할아버지 얼굴이 늘 선명한 것이 어쨌든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이다. 어떻게 보면 그분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얻어 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평생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에 내 모든 걸 걸고 가고 있는 걸 보면 나는 그분이 나에게 그 빌미를 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